그리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시장 참여자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투자자, 트레이더로 나뉘고 헤징하는 사람도 있고 마켓 메이커들이 있다. 그리고 실제 장내 파생 상품에 들어와 있는 장외 파생 상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이제 은행, 증권사, 금투, 운용사, 연기금, 부티크, 프랍샵, 그다음에 개인 고객, 외국인 이렇게 들어와서 실제로 한국 선물들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해외 선물들도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외국인 입장 우리가 외국인이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네 개가 실제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트레이더 투기 거래하는 사람들도 있고 프랍으로 마켓 메이커도 있고 해저도 있다. 그리고 이 금융상품 중에는 모든 금융상품 선물은 다 한다. 고유자산 운용, 파생상품, 시장 조성, LP 뭐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채권, 은행들 같은 경우 채권 포트폴리오 조절할 때 이자율 수합으로 하고 이자율 수합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할 때는 선물로 금리 선물들 가지고 한다. ELS 같은 것도 할 때는 외환 선물 이거 다 쓰거든요. 이자율 리스크 관리하느라고. 그래서 이런 걸 다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샀다 팔았다고 해서 뭔가 방향성을 보고 베팅한다라고 믿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더, 해처라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고객 자산 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연기금이나 이런 데든 차익거래 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고 CTA 매크로 펀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커버드 콜, 레버리지 ETF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선물들이거나 TRS라는 파생 상품들로 이런 형태의 페이오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엔드는 거래소에서 이런 이제 옵션들을 매도하거나 한다. 그리고 채권 펀드나 주식형 매니저들이 자기 펀드나 이런 걸 전부 다 팔거나 사거나 하지 않고 리스크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뭐 누가 샀다 누가 팔았다라는 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뭐 완전히 올라가는 뷰야 뭐 누가 사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 그냥 단기적인 수급 정도를 파악하는 정도지 그 사람의 뷰를 그 포지션을 보고 판단하면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투자가들은 이제 고유자산 운용하고 알고리즘 트레이딩하고 헤지펀드,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을 하거나 아니면 알고리즘으로 그냥 시스템 트레이딩 하거나 이런 정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래들을 하는 이제 전략들을 하고 있고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 고객 중에 돈을 많이 벌면 이 전문 투자가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은 똑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했던 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 프리퀀시가 초과 수익을 추구한다는 뜻은 뭐냐면 여기 이쪽에 있는 이 레이어에 있는 퍼센티지는 절대 수익 추구예요. 여기는 절대 수익 추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되든 무조건 벌겠다. 예.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알고리즘 매매의 특징은. 그리고 실제로 거래 절감을 하는 형태의 거래들을 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그 얘기가 뭐냐면 주식 매니저가 그냥 주식을 살 때 이거 얼마에 사주세요? 이런 거 안 해요. 자기가 호구될까봐. 그래서 그냥 평균 가격으로 사주세요. 거래량 평균, 뭐 시간 가중 평균, 거래량 가중 평균, 뭐 거래량 비례 거래 이런 거래들을 전부 다 따로 줘요. 자기가 원하는 걸로. 그러면은 이거를 셀사이드라고 불리는 브로커들한테로 주면은 브로커가 시스템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시스템이 자동으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해서 평균 가격보다 좋게 거래가 되면은 좋은 거고 안 되면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시간 가중 평균에 맞춰서 딱 거래하기도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아요. 부유합 맞추기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 거래들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알고리즘 거래를 하는 팀이 있는 거고 이건 셀사이드죠. 이게 이제 부티크 뭐 그다음에 개인 중에 스페셜한 이제 뭐 기계들을 가지고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데서 전략들은 대부분 추세 추종이거나 차익 거래 포악 뭔지 모르겠어요. 차익 거래 그다음에 인덱스 리밸런싱 하거나 그다음에 수학 모델링 만들어 가지고 모델대로 매매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기 평균 회귀 민 리버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추세 이탈 시의 매매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추세가 이렇게 있으면은 추세 내에서 그냥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평균 회귀 모델이에요. 올라가면 매도 밑에 갔으면 매수해서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추세 추정 같은 경우는 2평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2평이 올라가네 그럼 매수 그리고 계속 2평 올라가는 대로 계속 가다가 끝날 때 내려가는 거 또는 모멘텀
뭐 이렇게 어떤 뭐 ATR이나 이런 걸로 에버리지 트루 레인지 같은 걸로 만들어서 어떤 숫자를 만들어서 그 숫자를 뚫고 올라갈 때 고점 베끼면 따라 사는 거 비슷한 것들이 있죠. 다 추세 수정. 그 다음에 차익 거래는 동일 자산 간에 재정 거래 실시하는 건데 이거는 마켓이 다른 거예요. 예. 그리고 대부분 다 크로스 보더예요. 그러니까 외국이에요. 거래소가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밸런싱 해가지고 수익 내는 거. 이것도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다 기계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쪽 밑에 같은 경우는 하이 프리퀀시 시장 구성 차익 거래, 그 다음에 틱 가지고 거래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는 제가 들었는데 그냥 예, 수학이나 퀀트 베이스라기보다는 엔지니어링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FPGA 같이 이제 진짜 하드웨어도 정말로 스페셜하게 만들어야 되고 속도가 워낙 이제 경쟁이 심하니까.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는 딱 얘기는 틱만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오더북, 그러니까 사자팔자 호가 잔량 쌓여 있는 거 체결되는 거 틱, 업틱으로 체결되냐 다운틱으로 체결되냐 이런 거의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이때 거래된 게 몇 계약 정도가 됐냐 이런 거에 대한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퀀트 트레이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짜리는, 하루 시장을 예상하는 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그랬대요. 이쪽에 있는 친구가 그 월가제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월가제가 얘기가,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하루짜리를 맞히는 거는 신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쪽만 퀀트의 모델로서 워킹해서 수익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나오는 거죠. 여기 위는 손익이 아무리 시그널을 잘 만들어도 이렇게 되는 시그널이고요. 여기 밑에 하이 프리퀀시는 거의 안 움직이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이러다 근데 이제 시스템이 빠그러지거나 세상이 갑자기 멈추거나 이랬을 때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아마 지금 미국 주식 시장 메이킹, 마켓 메이킹 낮에 못 해주잖아요. 지금 국내 증권사들 미국 주식. 그게 아마도 저 마켓 메이킹 하는 애들 중에 월요일날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틱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들은 기본적으로 기계가 다 가져가고 있으니까 사람은 손으로 하면은 무조건 깨진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길게 보면서 가져가야지 단타치기 하겠다 이런 거는 기계한테 다 뜯기니까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오늘 해보려고 했던 거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말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배웠님. 절대 수익은 하시려면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그리고 공짜는 아니에요. 이것도 기계 잘못해서 망가지면 한 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공짜는 없다가 저의 그 트레이딩 30년의 최종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